요즘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생소한 화천대유 이런 이름이 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인 것이죠. 기업인 겁니다. 이 회사라는 것은 원래 생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 이거 이름이 진짜 뭐 무협지에나 나올 것 같은, 물론 이것이 그 한문 문장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게 만들어질 때 그때 법조인들이 대거 들어갔다. 그것도 아주 거물급 법조인들이 들어갔다. 이게 좀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신생기업에 왜 법조인이 많이 필요할까? 그러면 이 회사는 애초에 그러한 법률 문제, 그런 게 많이 생기기로 한 회사인가? 혹은 그 법의 그 영역을 이렇게 간등간등하게 다니면서 돈을 벌기로 한 건가?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죠. 이렇게 유명한 법조인이 들어갔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법률 서비스가 거기에 위주가 된다. 남하고 쟁송을 해서 그래서 돈을 벌려는 것인가? 로펌이 있죠. 그런 기업은. 이러니까 일단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만에 하나 법률 관계가 복잡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로펌과 계약을 맺으면 되고 또 그러한 그 자문을 받으면 되고 하는 것인데, 하필이면 지금 이것이 아주 화제로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 문재인 민주당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로 언급이 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을 사실은 지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혹은 더불어민주당 쪽의 일들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기는 좀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이번에 그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것을 보니까 제목이 권순일 작년 대법원 심리자료에 화천대유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러면은 또 기사 읽기 전에 그 생각이 멈추게 되죠. 다른 일 때문에. 권순일 씨가 누구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순일 씨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선거를 공정하게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재판 한 건 한 건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 하는 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를 계속 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여기에 대해서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다. 이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권순일 씨가 대법관으로 이 재판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죄다 하고 의견을 냈다는 것이죠.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대법관 퇴임을 하고 나서 이 권순일 대법관이었던 사람이 화천대유 여기에 고문으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의심이 되죠. 외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마라, 아니 신발끈을 고쳐매지 마라든가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던 재판에서 이렇게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이 수장으로 있는 그곳하고 관련돼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이 됐다, 이런 뜻이죠. 권순일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갔구나,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권순일 씨는 9월 16일 동아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화천대유라는 곳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는지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고문 자리를 받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로 보기 어려운 근거, 그런 게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동아일보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자료에 화천대유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1심, 2심 판결문, 그걸 읽어보아야만 하는 재판인데 그것을 읽어보았다면 화천대유하고 이재명 피고인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동아일보는 참 인정사정 안 보고 이렇게 세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2심 판결문에는 화천대유가 3번 나오고 성남의 뜰이 17번이나 등장한다. 이거 참 어쩌면 좋겠습니까? 권순일 씨는 그 대법관까지 갔다면은 자기의 평생이 이러한 법조계로 이어져 있다고 봐야 할 텐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그리고 나가서 이재명 씨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갔다. 그리고는 자기가 대법관으로서 판결을 할 때 그때의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나는 버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결국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순일 씨는 인생이 무너져 버렸겠구나.
물론 절대 그러지 않는 악인이라면 별일 없겠죠. 그럴 때는 법적인 처벌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단지 코앞에 있는 욕심만 쫓다 보니까 원래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면 이제 발밑이 무너지는 것을 겪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불행이고 이런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두었던 우리 국민의 불행이고 이미 과거지사다, 처벌만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처벌할 사안이냐? 당연히 이것이 사실이라면 처벌할 사안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걱정되는 것이 16일 동아일보에다가 대고 그렇게 미련 곰탱이처럼 거짓 해명을 했다 한다면은 이 사람이 담당했던 선거 관리는 어떻게 되는가? 혹시 그것도 사건마다 돈 받고 팔아먹었는가? 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이 화천 대유, 천화 동인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동 개발 사건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법조인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가 뉴스에 나온 것만 다루기로 합시다. 많이 있겠죠? 이보다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여기에는 이제 화천 대유가 있고 이거하고 여기에 내내 민간 사업자로 SK증권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SK증권의 실제 투자자, 그쪽의 실제 투자자가 천하동인 1호에서 7호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대표들이 있겠죠. 그 중에 두 사람이 법조인이다. 이 뉴스도 참으로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거 심상치 않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라는 곳의 실소유주, 그 실소유주는 머니투데이 부국장 출신인 김 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법조인들을 끌어들여서 이 SK증권의 천화동인 4호하고 6호 여기에 법조인들을 끌어들인 것 같다. 보도는 일단 그렇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더 세세히 밝혀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천화동인 4호, 6호 여기에 지금 들어간 법조인이 사내 이사라고 하는데 사실상 대표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고 천화동인에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변호사가 두 사람이 들어갔다. 이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 출신이 박영수 전 특검인데 이제 특검 가기 직전까지 맡아갖고 있었다고 하죠. 그 사람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척 보기에 결국 박영수 특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법무법인 강남에서 화천대유 거기 고문도 맡고 있고
천화동인, SK증권 측의 그 천화동인, 거기에 사실상 대표를 2명 들여보냈고, 이거 법무법인 강남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굵직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지금 잠재적인 대선 후보, 그 사람하고 관련된, 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이재명 씨가 대선 후보로 경선에 참가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결과적으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 재판에 들어있는 내용이, 거기에서 심판하는 내용이 이 화천대유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있던 거다. 그 사건을 심리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것을 심리했던 사람이 이번에 이 화천대유 고문 자리를 수락하고 글이 들어갔다. 뭐 그리고 나서 퇴임을 했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화천대유 고문으로 갔다. 그러면 그 직전에 고문은 누구냐? 박영수 특검이었다. 뭐 시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굵직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박영수 특검이 옮겨 다닌 그 루트가 또 특이합니다. 박영수 특검은 원래 여기 고문으로 있다가, 그리고 자기 딸도 거기에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게 하고, 그러다가 특검으로 정해지면서 그곳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천대유하고 같이 그 사업에 들어갔던, 그 사업을 맡았던 천화동인, 거기에 박영수 특검의 그 법무법인 강남, 거기에 있던 사람 2명이 사실상 대표로 4호와 6호를 맡아서 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박영수 특검이 그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법무법인 강남에서 그렇게 갔을까? 왜 박영수 씨가 특검을 맡았을까? 여기까지도 가게 됩니다. 사실 박영수 특검이 지명이 되고 나서 그때 특검에서 그 조직을 꾸릴 때 법무법인 강남에서 들어간 변호사들이 많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감, 이거와 관련된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법무법인 강남에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게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이재명 피고인 무죄 판결을 했던 대법관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좀 그 뿌리가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은 자기 딸도 화천대유에 다니고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특검 재직 중 법무법인 강남과 아무 인연이 없다. 자기 딸은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재판이며 또 선거와 관련된 정치인의 재판, 아주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박영수 특검 우리가 또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장 올해 가짜 수산업자 사건, 거기 박영수 특검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다른 검사인가 그 사람 또 소개도 해주고, 박영수 특검 개인이 부패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머니투데이 부국장 출신이고 또 거기에 있던 기자도 또 관련이 돼 있다고 하니까 검언유착이 아니고 정언유착, 그리고 법조계와 정치와 언론계가 유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니투데이 부국장 김 씨하고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이여서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으로 갔다. 자기 딸도 화천대유에서 요청을 해서 거기 취업을 했다. 그런데 법무법인 강남에서 갔다고 하는 변호사 한 명은 구속 기소된 일도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바로 이 대장동 개발 사업하고 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개발에서 손을 떼게 해달라, 이런 민간업체 부탁을 받고 불법 로비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된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야 그렇다 치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그리고 검찰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것이 더욱 놀라운 부분입니다. 서울고법이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소속, 그리고 천화동인 실제 소유주 역할을 했던 이 사람, 이 피고인이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정감사 자료를 빼왔다. 이거 위법하죠. 빼오기는 했지만 다른 위법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또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러면서 무죄 선고를 했답니다. 2016년이니까 내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니까 지금 이재명 씨하고 관련된 그 회사들, 거기서 하는 그 사업하고 같은 거겠죠. 박영수 특검의 법무법인 강남 소속이었던 변호사가 여기에 사내이사로, 그리고 그 변호사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 더한 게 바로 검찰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판단을 할 거면 검찰은 기소를 어떻게 한 겁니까?
기소를 엉망으로 했습니까? 분명히 유죄의 심증이 있어서 기소했겠죠. 구속 기소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서울고법이 이런 우리가 척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했더니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버렸답니다. 그래서 무죄가 확정됐다 하는 것이죠. 이 법조인 출신들, 대법관이나 그런 전직 법관 출신도 문제고, 변호사들, 지금 이상한 변호사가 대통령인 공무원의 자리에 올라가서 법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이상하게 집행을 하고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또 이상한 변호사들이 법원을 움직이고 검찰을 움직이고, 그리고 또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상한 변호사, 그런 사람과 같이 고문이 되고 사내이사가 되고 이러고 있는 그 속사정이 다행히 선거라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국민에게 밝혀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입니다. 이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 여기에 관련된 법조인들로 권순일 전 대법관, 그 다음에 강찬우 전 검사장,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뉴스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찬우 전 검사장은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찬우 변호사는, 전 검사장 변호사는 사실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아주 가볍게 1, 2년 정도 자문에 응하다가 지난해 말쯤 그만뒀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을 변호하고 나서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들어가서 근무한 거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강찬우 전 검사장, 이재명 피고인을 변호하고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를 직접 했던, 이제 그 사람이 법무법인 평산의 대표 변호사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무법인 평산에서 가짜 수산업자 그 금품 로비 의혹 사건, 거기에서 박영수 씨를 변호를 거기서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법무법인 평산에서 맡고 있는 그 담당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이 가짜 수산업자 변호인이다, 그 사건 변호인이다 하면서 영상에 나오고 하던 사람이 성이 이씨던가 뭐 하여튼 그 사람은 마스크 쓰기는 했지만 자기 얼굴 내놓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사람 자신도 그 뇌물을, 아니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더라. 이쪽 동네는 아마 이러고들 살아가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화동인 7호 소유주, 그러니까 4호와 6호가 법무법인 강남
박영수 특검이 있던 거기 출신인데, 지금 천화동인 7호 소유주는 아까 머니투데이 부국장 김 씨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최근까지 같이 근무했던 전직 기자 출신이다. 이러면 언론사가 여기에 깊숙이 들어가 있구나. 안 그래도 국민의힘하고 관련해갖고 고발 사주, 이거 지난해 말 나온 게 검언 유착 이러지 않았습니까? 언론사가 썩었다 하는 겁니다. 그걸 올해 기자협회에서 또다시 검언 유착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상대가 누가 됐든, 검찰이 됐든 법조계가 됐든 정치계가 됐든 지금 유착하고 있는데 언론사가 다 끼어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언론 보도 나오는 게 무슨 기자마다 다 기자마다 사설을 써대고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봐야 해. 이 사건은 이렇게 이해해라. 뭐 이렇게 기사를 쓰고, 육하원칙에 의한 기사 안 쓰죠. 그리고 정치에 개입하고 언론사에서 어디든 선거가 있으면 뛰어들어가서 그거 개입하고. 동아일보 김순덕 씨가 동아일보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사람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게 쓰는 글, 아주 정리가 안 되고, 이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글 쓰다가 글에 끌려 들어가는, 자료 많이 모아놓고 하다 보면은 자료 이어 붙이는데 자기가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이런 글을 쓰던 사람인데,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그때 개입하면서 한번 칼럼이라는 걸 가지고 정치적 칼럼을 쓴 이후로는 그 사람 글은 이제 안 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백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백지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백지에 한번 그렇게 흙탕물이 튀겨버리면 그거 남이 했습니까? 자기가 했지. 이제 백지로 가는 거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끗하게 리걸마인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평이한 일입니다. 별거 아니죠. 거기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한번 거기에 흠이 가버리면, 때가 묻으면, 더럽혀지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뭐 유튜버 되면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정갈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여기는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지키면서 가면 좋겠다 하는 우리 국민의 바람은 진작부터 이런 식으로 국민이 언론인들이 왜 저럴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데 언론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글을 써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을 거래 상대로 그것을 팔아먹을 상품으로 여기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죠.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건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려던 사람이건 여러분이 갈 곳은 많고 많습니다. 저 썩은 언론인들 다 몰아내고 제대로 된 언론이 설 때가 온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법조계도 마찬가지고 이 변호사들
변호사들 참 무섭죠. 그 해적들보다 더 무섭다. 그러고 보면은 한겨레에서 청와대 들어가고 문재인 씨도 무슨 한겨레 전에 관련이 있었다고 하고 이낙연 후보도 아마 언론인 출신이죠. 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저 변호사 출신들, 저 언론인 출신들 이제는 노조도 나와갖고 우리가 국회의원 또 지자체 의원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가짜 수산업자하고 정치인들이 여야 없이 맞물려 있더니 이거 언론인들도 그렇죠. 이 법조계 사람들도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엉뚱한 생각이 나는데 이거 가짜 수산업자를 토대로 봤을 때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혹시 이재명 후보를 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게 나오는 것도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그거 조사해라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상하게 당선이 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상하게 송영길 대표를 좋아하고 송영길 대표 앞에 가면 한없이 작아지고 또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다.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러면 패배한다. 내일이면 패배한다. 결국 패배한다 하는 이야기는 재수없다고 안 하는 소리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를 불러주는 데마다 가서 국민의힘은 패배한다. 또 국민의힘 쪽의 그 후보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안이 돼야 한다. 이 대안이라는 것이 문재인 씨 식으로 풀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안이라는 것은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서 이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아파서 3일 쉰다. 그때 운전대를 잡는 사람을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 후보들이 우리는 대안이 돼야 된다. 대안 세력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은 2022년 대선에서 2등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2등 하면서 이득을 받기로 약속이라도 받은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 사건들은 뒤에서 뿌리가 좀 파고 들어가 보면 분명히 하나로 엮여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상도 의원이 관련돼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혹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한다. 이럴 거 없습니다. 그들은 몽땅 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음식 먹고 자기들끼리 서로 봐주고 자기 자식들한테 자리 내줄 때 여러분에게 돌아간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국민은 그저 법만 가지고 헌법과 법률만 가지고 저쪽은 우리하고 좀 가깝다. 저쪽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구태의연한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여권이건 야권이건 자기들이 고관대작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국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폼나게 우려먹을까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부패하지 말라고 하면 코웃음을 칩니다. 이거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어느 전직 대통령이 돈을 해먹었다. 어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맥을 가지고 끌고 다녔다 하는 거를 편드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편들지 마십시오. 그가 누가 됐든 또 이번 대선 후보들 그가 누가 됐든 여러분은 국민 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결코 후보자 편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번 이 사건을 보건대 나라가 통째로 골마 빠진 게 아닌가. 참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 곪은 것을 캐내다 보면 뼈만 남을지 모르지만 그 뼈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요, 헌정사요, 우리 국민입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썩은 거 다 도려냅시다. 그래서 이재명 피고인과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명 대선 후보자와 엮여서 이런 일들을 한다 하는 여야 정치인들, 법조인들, 그들이 스스로 자백하겠습니까? 여론이 매질을 하고 저 썩은 언론 그들이 안 하면 리마연에서 하고 우리 유튜브에서 하고 여러분 SNS에서 이들을 고발하고 비판하고 절대 숨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쪽 끈을 잡아당기면 반드시 저쪽에 있는 그 원흉들을 같이 끌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밝혀라. 그렇게 하면 너희 편이 불리하지 않겠느냐. 보수가 다치지 않겠느냐. 다쳐도 된다. 다 밝혀라. 이런 입장을 견지하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